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초효에 바로 상사로부터 공자의 상전으로부터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상활사출이유리니 군대가 처음 동원되어서 나갈 적에는 바로 기강이 서야 하나니 실률이면 여기에서 공자는 불장이라는 말을 바로 실률로 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문장에 이 불장이라고 말했던 것은 실자로 처리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기강을 이루면 그건 흉하니라 라고 해서 공자가 바꾼 것은 실자 하나면 되겠죠. 실률 두 글자로. 이렇게 해서 그를 간단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읽으면 바로 출병의 촌원위 사짓이라 우리가 군대를 동원할 적에 초효는 출정하는 군사들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출사지도는 당 근시 수법야라 군대를 우리가 출동하는 도는 항상 마땅히 처음을 조심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 바로 처음을 조심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이율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강을 내세운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은 법으로 한다는 것이 뭐냐면 절제지병, 절제된 병사, 그리고 군기,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더 널리 보면 기강이 선다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기강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병사까지도 법률자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바로 불교민이 정이면 그럽니다. 논어에서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 않고 전쟁으로 갖다 몰아 넣는다면 시의 기민야라 이것은 백성을 갖다 버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강을 내세운 것도 좋지만 훈련되지 않는 병사들을 내서 몰아서 전쟁터로 가는 거 이거 용납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율자에는 기강뿐만이 아니라 훈련된 바로 이런 문제까지도 포괄됨을 널리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봉호 씨는 여기에 어떤 말을 했는고는 자, 법으로 하면 이율이란 말만 했지 그 뒤에 길할 길자를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출이율이니 라고 했지 사출이율이면 길하고 점사를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장이면 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하면은 길할 일인데 왜 길자를 말하지 않고 기강이 흐트러지면 흉하게 된다라고 흉할 흉자를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율령이 근엄은 우리는 군대의 기강이 근엄하는 것은 출사지상이라 병사를 동원할 때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군대에서의 기강은 그건 당연치사한 것입니다. 길하다라고 말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강이 칼날처럼 선 군대라도 그 군대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그 승부는 유미가지하라.
오히려 모르는 것입니다. 기강이 잘 선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거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자 말 못합니다. 여기에서 운봉호 씨 말은 뭔 말이냐면 군대의 기강이라는 것은 상이다. 이건 일상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꼭 승리라는 말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당연지사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상자 뜻에가. 그래서 길자를 말하지 않지만 추리신률이면 우리가 군대를 출동하면서 기강을 상실하면 그것은 흉한 일을 설립자는 곧바로라고 그러죠. 곧바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흉자로 썼고 거기에는 뭔 의미가 있느냐? 경계적 의미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신률이라는 것을 보면 초나라가 패배하면서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망가는 것, 진나라 병사들이 다투어서 빨리 도망가려고 배를 막 다투어서 타는 것, 제나라 군사들이 도망가면서 수레바퀴가 어지러워가지고 도망가면서도 수레바퀴가 반듯하면 추격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춘추에서 나온 말인데 제나라같이 큰 군대는 패배한 척하면서 매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뒤죽박죽 된 걸 보면서 매복이 없이 진짜로 도망간 놈들이라고. 이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춘추에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오나라 병사들이 서로 집을 다투고 그 군기가 서지 않은 거, 이게 다 신률지사로서 패배를 자초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할 적에도 도망갈 적에도 정신없이 도망간 군대는 더 망하고 도망가면서도 기강이 반듯해서 바로 대비를 하고 가는 패배의 패잔병들은 덜 죽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면 쉽냐면 제갈량 역시도 승리 못하고 돌아올 적에 항상 돌아올 적을 더 조심한 사람이 제갈량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군대의 기강인 것입니다. 그런 걸로 대비하여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이는 장수인데, 구이라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역 항상 볼 적에 그랬죠. 구라고 하는 것은 효로서 양이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의 덕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간음새가 됐죠. 그래서 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강하면서도, 이니까 중도가 나오죠. 바로 이 강하면서도 중도를 지키는 자, 이게 되지 않아요, 장수가. 그래서 제 사중하야 길고 무관이 군대 가운데 있어서 바로 여기에 음자 말한다면, 여기서 덧붙여서 좀 더 글을 부연해서 말한다면, 이 구이라 하는 것은 군대 가운데에 장수로 있으면서 이 소리 아니요. 장수로 있으면서 길하다. 여기는 밑도 끝도 없이 우리 길하다. 그리고 무다. 이럴 때는 우리는 이것은 바로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왜 병사의 가운데 장수로 있으면서 길하고 무고하게 될까는 여러분들이 구이라고 하는 이 덕목에서 찾아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역은 인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길이란 말은, 군대의 출정에 있어서 길이란 말은 뭔 글자로 바뀐지 아시잖아요. 길자는 승리하다 뜻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승리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왕삼성명이로다라고 해서 왕이 한 번도 아니고 이 삼이라는 것은 그만큼 신임한 것이요 총이한 것임을 보여주죠. 왕이 세 차례나 명을 하사했다가 줄석자죠. 이렇게 해서 절대적 신임까지 얻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안 봐도 유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상응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볼 수 있겠죠. 구이 제하야, 구이가 아래에 있으면서 이 중음소기하고 중음이라는 것은 5개의 음이 모두 거기로 돌아오게 되는 대상 인물이 되었고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오음들의 귀의 대상처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강중지덕하며 장군으로 말하면 강중지덕이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구는 강이요 이는 중이라. 구이를 이제 강중지덕으로 쓴지 아시잖아. 이런 거 금방. 그러면 강중지덕이 장수로 넘어서면 뭐가 나오느냐, 이런 뜻이 나온 거예요. 마치 이순신처럼 너그럽게 할 때는 너그럽게 하지만 기강을 엄명하게 할 때는 마치 제갈량이 읍참 마속처럼 마속을 정말 울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위험을 세울 때는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군대의 장수라는 것은 위험과 아래의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적절한 게 이거 중도예요. 강하니까 위험도 있고 바로 중도를 지킬 수 있으니까 사랑도 있고 포용력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장수로서의 덕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대한다라고 한 것이 강중지덕으로 보면 되겠죠. 이게 바로 장군이 갖춰야 할 덕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위로는 유고에 상응하여서 위소 총임이라 총임한 바가 됐다라는 때 이 바소자가 이제는 우리는 글을 해석은 총임한 바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서도 의미로 보면 바로 대상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유고로부터 총의 대상이 되었나니라 라고 하면 의미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되었다. 고로 그 상점이 이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장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읽었던 구이인데 주자가 제사중길이라 말한 것은 어느 강중지덕으로 제사중하니 소위위길이라 해서 이와 같이 앞의 말을 잠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입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간명하게 읽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한고시는 구이 강중을 단사에서 나오는 사계의 장인으로 본 것을 우리는 단사에서 이미 봤던 것입니다. 바로 단사에서 나왔듯이 그리고 효사의 주에서 나왔듯이 하나의 양으로서 수많은 음을 거느리는 것, 그리고 하계의 중에 있다라는 것이 병사들을 거느리는 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몽어시는 왕삼성명이라는 것은 자연히 유고가 상응관계에 있는 것인데, 자, 상응관계에 있는데 유고에서는 구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구이를 장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이를. 그러니까 유고의 입장에서 구이를 바라볼 때 장자를 표현한 것이에요. 바로 장자가 병사들을 거느린 거라고. 바로 그러니 이렇게 해서 유고는 구이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에 응한 것이니
오응이고로 오는 이처럼 이를 응하고 있다라는 이 응자가 석자로 나간다 이 소리예요. 응이라는 것이 다른 뜻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석자로 보면 된다라고 이 글을 운봉호 씨는 주안점을 둬서 글을 써놓은 거예요. 바로 응이 석이다라고. 건원구 씨는 상승천자지 총림하야 위로는 유고라고 하는 천자의 총애와 그 책임을 받들어서 이 병권으로 속죄하고 병권을 그에게 맡겼고 성명지삼하야 또 총애의 명을 주는 것을 세 차례의 이름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세 차례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 항상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쟁사가 나온가 하면 밖에 나가서 승리한 장수들은 꼭 조정 내부에서 무고를 해요. 무고를 한다고. 자, 우리 가장 비근한 예로 임진왜란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내 다른 일은 말 않겠고 임진왜란 때 전쟁 중에 김덕령을 죽이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이순신까지 불러다가 삭탈관직 하는 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너무나 명성이 커지니까 조정 대신들이 견제를 하고 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임금이 해야 할 일은 그런 무고한 사람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무고하면 할수록 중국 역사에 어째요? 정말로 모반하느니 하면은 대때 목을 쳐버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밖에 나간 장수에 무고를 하는 것이에요. 방금 이와 같이 오히려 이순신을 삭탈관직할 게 아니라 선조대왕이 더 벼슬을 올려줘 버렸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조정에서 그런 이순신이나 그런 명장들에 대한 무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선조대왕이 항상 명장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대신들이 그 틈을 타고 농간을 부린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이순신이 죽어버렸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그 농간에 김덕령 죽듯이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참이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제왕의 총림이 제대로 응해오지 않으니까 아래에서 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수가 어떻게 살 것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선조대왕이 정말 용렬한 임금이에요. 항상 임금이 신하들을 의심을 하고 살아요. 자신이 그 좀 처지가 그러하다 하니까. 그것이 수많은 장수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 이 훌륭한 장수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또? 바로 이렇게 전적으로 믿어주는 제왕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라고. 흘러간 역사를 다시 말할 건 없지만 선조대왕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 훌륭한 장수들에게 명을 하사하여 무고할 적마다 벼슬을 한 단계씩 더 올려줘 버렸더라면 그리고 무고한 자의 목을 쳤더라면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명을 주기를 세 차례까지 하니까 그 결과가 뭘로 나오냐면 득전고뇌지사예요. 바로 전쟁터에 성 밖의 전쟁터의 일을 독점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안에 앉아가지고 시시콜콜하니 전쟁의 상황도 모르는 주제에 그게 뭐가 승리를 하겠어? 이게 바로 구이가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야. 하나로는 자기의 강중지덕이 있고 바깥으로는 유고의 상응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점 아니요. 유고가 응해줘야 전쟁터에서의 독점권을 가질 것 아니요. 이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왕자 용병은 비득이니 아무리 왕자를 방금 그렇게 보시면 쉽다고 그랬죠. 탕림금이나 무왕 같으신 분도 병사를 동원할 때는 마지못해서 한 것이에요. 기사리 기기본심이리요. 전쟁 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람 죽이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살인을 좋아하는 거 그게 어찌 성왕들의 본심이겠냐고. 그러므로 삼석지명은 이렇게 왕이 장수에게 3차례나 하사하는 명은 바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사하느냐. 제발 장군이 출정하셔가지고 만방을 회유해 주십시오. 오로지 이 천하를 태평하게 만드는 그런 전쟁으로 이끌어서 마무리를 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왕삼 선문이 나간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임금의 신임이 어디에 있고 장수가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음을 바로 권한 것이가 보완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활 제사중길은 성천총야오. 군대 가운데 있으면서 이와 같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자께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도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기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천총 딱 그런 거예요. 하늘의 총애를 받든다 소리가 뭔 소리예요? 바로 이와 같이 훌륭한 장수들은 제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야 그래야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왕이 이렇게 3차례나 장수를 명한 의도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만방을 다 품어주려고 하는 데 있는 거라고. 앞에서 건한굿이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만방의 백성들이 수하와 도탄, 만방의 수하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모두 다 구제하고 품어주는데 그것을 위한 전쟁임을 바로 이게 전쟁 철학이에요. 이것이. 그러한 전쟁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더 보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장수라 하는 것이 왜 강중지덕을 가져야 하는가를 간단하게 여기에 예시한 것입니다. 강하면서도 중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과용적 경하나니 너무나 지나치게 용맹이 있으면 사람이 경솔하나니 그 사람이 누군가는 바로 환무제 당시 이른과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이고 과지적 가난하니 장수라 하는 것은 지혜도 있어야 됐지요. 그런데 너무나 장수가 지혜가 지나치면 간교한 일을 벌려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것은 후군집이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고 과의적이 하나니 사람이 기강을 세운다고 지나치게 위험을 부려서 기강을 세우면 아래 병사들의 민심이 떠나는 것이에요. 그게 장비의 단점이에요. 삼국제는 미화돼서 그러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놈의 술만 처먹으면 이 지나치게 그 아래 그 병사들을 갖다가 매질을 해대니까 그래서 민심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 장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과강적 교환하니 지나치게 강하면 교만을 부린 장수가 나와.
그러나니 이건 이강필이가 그런 사람이고, 또 반대로 임금이 총애를 해서 준 것은 좋은데 지나치게 이것을 전권을 휘두르면 나중에는 뭔 짓을 하느냐, 참남한 짓을 하게 돼요. 또 이러니 이게 왕돈과 소중과 같은 사람이 전쟁사에 보면 이런 인물이다. 이 모두가 강중지덕이 없다. 그러면 진정한 강중지덕을 갖춘 장수는 어떤 것이 진정한 장수냐? 용이 급하고 용맹스러우면서도 매사를 겁낸 듯 하면서 조심하고, 지우하고 지혜가 있으면서도 어리석은척하면서 항상 겸허하고 신중하며 위의해하며, 군대는 반드시 위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아래 병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강이 겸하며 강하면서도 겸손한 군대, 겸손한 장수, 전이순,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하는 자. 바로 이것이 중도를, 강중지덕을 가진 사람인데, 좀 찾아보면 황보승이라든지 곽자유와 같은 사람이 역사에서 보면 이런 장수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할라치면 하루가 다 가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는, 구이의 장수도 있지만 6.3이라고 하는 장수가 군대를 이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홍 여신이 그 군대는 혹 시체 더미를 수레에 싣고 오게 될 것이리니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건 패전이잖아요. 그러니 이건 패전지장은 당연히 이것은 뭐 길하다 말할 수가 없죠. 바로 6.3이라고 하는 것이 여시지패라고 하죠. 이것을 시체 더미를 수레에 싣고 오는 패배,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는 보면 여시라는 것은 사도가 요패하여 병사들이 흔들리고 패전을 해가지고 여시 귀하라, 시체 더미를 수레에 싣고 돌아오는 것을 여시라 한다. 구절풀이고, 그렇다면 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이다. 이음으로 거양하여, 음이라고 하는 것이 덕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 사람의 덕. 그러면 덕이란 말을 바꾸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음이란 능력은 박지 못하죠. 그런 사람이 하필이면 지위가 양을 가버린 것이에요. 이게 지위의 양이 거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음이 몰라요. 제약을 난 거예요. 음이 재주는 나약한데 양자리에 거했으니까 이게 뭘로 나타나요? 지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 지위에 따라서 폼을 잡은 거예요. 저속한 말로. 그 뜻은 강해가지고, 그러면 가만히나 있지. 그런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자리가 어때요? 중도도 아니고 정도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부중부정을 하니까 뭘 하게 돼요? 이 바보 같은 허튼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중부정이 망동을 낳죠. 그러니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래 범비 기분이라 그 분수 아닌 짓을 범해가지고 헛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점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해서 바로 사의 육효에 있어서 최악의 효가
회전지장을 그려놓은 6.3이라고 결론지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이어 보완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